1945년 8월 15일 정오 NHK는 일왕의 항복방송을 5분간 한다. 삼천리는 만세 함성으로 뒤덮였다. 1945년 9월 미국과 소련은 그들의 전리품 한반도의 38선을 긋고 남북으로 각기 나누어 가졌다. 2천만 동포의 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소 간의 군사 분계선이 확정되었다. 미국이 파놓은 함정을 의심치 않고 김일성은 오판한다. 그의 무력 행동에 결정을 굳히는 4가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다. 첫째, 1946년 9월 미군의 완전 철수다. 에치슨 라인을 선언하였다. 둘째, 소련은 1949년 8월 29일 카자흐스탄 사막의 핵실험을 성공시킨다. 셋째, 1949년 10월 모택동과 그의 전쟁 전문가들은 천안문 광장에서 오성기를 걸어놓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을 선포한다. 평생 전쟁만 해온 김일성에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유혹의 조건이었다. 넷째,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은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다. 대규모 지휘관 인사 이동을 단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6월 23일 자정을 기해 병사들의 휴가와 외박을 허용하였다. 김일성의 뜻대로 조성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확풍 224 사격 개시 암호가 인민군 전부대에 동시에 전달되어 6.25는 시작되었다. 나는 그때 초등학교 4학년 12살이 되었고 새로 지은 교사로 들어갈 꿈만 꾸고 있을 때였다. 그때 6.25가 터진 것이다. 나는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으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날부터 개성 쪽에서 긴 피란 행렬이 우리 동네 가운데를 지나 남쪽으로 끝도 없이 이어져 갔다. 6월 27일 아침 우리 집 라디오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군을 격퇴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라는 방송을 하고 있었다. 이 소리를 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남쪽으로 향하는 끝없는 행렬을 지켜보며 피난민들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 이때 이미 인민군 탱크는 서울 시내를 향하여 미아리 고개를 넘고 있었다. 한강이 폭파되고 이승만이 수원으로 대전으로 도망갔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날 밤 우리 집도 짐을 쌌다. 장대 같은 비가 나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침묵의 피난 행렬 속으로 우리도 들어섰다. 트루먼은 북한 남친 보고를 에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받고 경로하였다 한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무슨 수를 써더라도 막으라고 명령했다. 일본에 주둔한 미 해군과 공군을 우선 참전시키기로 하고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여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82호, 83호, 84호를 연달아 결의하였다. 유엔군을 탄생시키고 한국전에 참전을 결정한 것이다. 유엔이 공인한 남한에 대한 무력 침공은 유엔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세계는 자유와 평화를 위한 경찰권 발동을 한 것이다. 미국의 분노를 유엔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렀다. 3일을 쉬지 않았다면 김일성의 작전대로 별 저항 없이 부산까지 점령할 수 있었고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은 어려워졌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이다. 그 시간 동안 메가더는 동경에서 날아와 한강전선을 시찰하고 작전을 세웠으며 일본에 주둔 중인 스미스 부대를 한국전에 파견할 수 있었고 낙동강 방어전선을 구축할 시간을 열어준 큰 의미가 있는 작전이었다고 한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북한군의 보급로가 차단되어 전황은 반전되었다. 메가더는 기고만장하였고 2차 대전 때 이름을 날렸던 장군들과 함께 38선을 넘어 압록강 도망강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메가더는 중공군과 소련이 참전 안 할 것으로 오판하고 북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개마고원 입구 장진호로 유엔군은 밀고 올라갔다.
이미 국경을 넘은 30만 명의 중공군은 서부전선을 붕괴시키고 동북방 장진호 함정으로 들어온 미군의 테러를 차단할 맹공을 가하였다. 밤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으로 피해간의 동사자가 전사자보다 더 많았다고 한다. 미국은 대패하고 흥남항에서 철수를 하였다. 전투는 대패하였으나 철수작전은 성공적이라고 미국은 자랑스럽게 전사에 남겼다고 한다. 더 남쪽 원산항은 중공군에 이미 함락되었으므로 현인의 노래 바람찬 흥남부두로 그 일사후퇴가 수행되었던 것이다. 중공군도 유엔군의 화력을 실감하였고 38선에서 전쟁을 멈추기를 바랐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들도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밀고 당기는 지루한 정전협상을 2년간 계속하다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조인하였다. 이승만은 정전협정을 거부하였고 한국은 한국전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되었다. 오늘날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에도 이니시어티브를 갖지 못한다. 1951년 3월 15일 서울이 재탈환되었고 정전협정이 시작되던 8월 우리 집은 대구 피난사를 끝내고 다시 삼정리로 돌아왔다.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나는 소사중학교에 입학하여 중학생이 되었다. 정전협정 체결 후 우리에게 다가온 첫 사건은 포로 교환이었다. 우리 학교는 모두 경인가도 양쪽에 늘어서서 북부터 트럭을 타고 돌아오는 국군 포로들을 향하여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는 인민군 트럭에는 돌멩이를 던지며 욕을 했다. 정전이든 휴전이든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이 열린 것 같았다. 나의 6.25는 거기서 끝이 난 것이다. 1948년 오정국민학교 약대 분교에 2학년으로 편입하였다. 교실에서 공부를 하다 작은 유리창 밖으로 눈을 돌리면 초가지붕 끝에 한 줄로 달린 고드름이 햇빛을 받아 무지개색으로 빛나며 나의 황홀한 미래를 약속해 주었다. 6.25는 그 아름다운 약속을 앗아갔다. 세상에 눈을 뜨게 해주시던 내가 존경하던 선생님들은 빨갱이로 또 인민의 적으로 몰려 어디론가 끌려가고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서울과 평양을 서로 뺏었다 내어주었다 하며 오르락 내리락 하던 6.25가 끝난 것이다. 미국은 왜 전쟁을 이기지 못했나? 어른들이 하는 말인즉 미군들은 키만 크지 멍청하다고 한다. 내가 생각해봐도 그 말이 맞다. 이제와 생각하면 그들은 이기기 위하여 싸운 것이 아닐 수 있었다. 세계 경찰로 나선 미국이 이기지 못해서 시체말로 스타일 좀 구겼을 뿐이지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이룬 것이다. 6.25 한국전쟁을 내가 직접 겪었다 하여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 반면 어떤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세력이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결코 그들의 뜻대로 모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워싱턴 DC 한국 참전 용사 기념비에는 이런 명문이 있다. 조국의 명예로운 아들, 딸들이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조국의 부름에 응한 것이다. 조국이 불렀으니 알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나라에 목숨을 걸고 참전하는 것이다. 조국의 부름이 중요한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어찌 되었든 그들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미국의 석각 브루스 커밍스는 이제까지 미국 주류 의견과 다른 각도로 한국전쟁을 해석하고 있다. 그의 명저 한국전쟁의 기원을 교재로 한 이건흥 선생은 민족성을 사령관이 북한 지역의 모든 건축물은 다 철저히 파괴하라는 특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전쟁 3년 동안 쏟아부은 폭탄의 양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태평양전쟁 때 사용했던 폭탄의 양이 50만 톤입니다. 근데 이 50만 톤보다 14만 톤이 많은 64만 톤의 폭탄을 쏟아붓어요. 우리 한반도에다가. 근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태평양전쟁이 벌어졌던 그 지역이 우리 한반도에 비해 수십 배나 넓어. 근데 이 좁은
한반도 땅덩어리에다 집중적으로 64만 톤의 폭탄을 쏟아부으면서 남북한 백성 500만 명이 희생당했다. 한반도가 회생이 불가능한 처럼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커티스 르메이 태평양 지역 사령관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북한 지역의 융단 폭격으로다가 73개 도시가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평양에는 딱 2채의 건물만 남아있다고 보고서를 씁니다. 그리고 도시들은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고 그 지역은 사막이 돼갖고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만큼 잔인해 줄 수 있는지 보여준 전쟁이 한국전쟁으로서 전쟁 백화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게 뭐인가? 6.25는 20살에 내가 6.25를 만났거든요. 비행기가 B-29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내가 누가 그 옆에서 그거 폭탄이야 빨리 도망가 그래서 이제 개철 밑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게 서울역을 폭파하려고 이제 그렇게 좀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그러는데 대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큰 아이를 낳았죠. 그러니까 9.28이 돼가지고서랑 이제 또 하나의 아이를 낳았어요. 한국 여자인데 외국 남자하고 살더라고요. 스코프라는 만원경에 있대요. 일주일에 그거 하나 하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그 PX에서 헬멧을 가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서 돈을 벌었어요. 저 달력으로 갔어요. 고창으로. 그러게 무서웠다. 그 사람들 본 게 청도로 돼 있는. 우리 동네 이렇게 좋은 동네냐? 아니 아까운 사람들이 안 죽은 게 재미가 져서 그랬어. 뭐 한 10시쯤 되니까 뭐 전부 개성은 전부 그 인민군 세상이야 전부. 그래서 거기 그때는 피난을 가고 자시고 할 사이는 없고 몇 개월 동안을 이렇게 사는 거죠. 또 다시 내려올 때가 일사후퇴예요 그게. 유엔군이 폭탄을 쏴가지고 임진강 다리를 중공군이 못 넘어오게 폭탄을 쏴서 피난 나오던 그 우리 수천 명 수만 명. 그때 당시에는 여기 허벌판에 너무 화물차만 그냥 있었어요. 내가 이 문산역에서 화물차 화통 꼭대기에서 타가지고 28일 만에 천안 밑에 전이역에서 용변을 보러 여기서 내려왔죠. 당시를 보고 올라가려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여튼 하얗게 매달려가지고 있어가지고 오르지 못하게 발길로 걷어차가지고 당신 혼자 16살 때 떨어져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모성사리를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탱크가 일로 지나갔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던 집에 젊은 청년단에 모여가지고서 노래도 배우고 사상도 배우고 하던 그 시대에 9.28 수복 후에 그때까지 뭐 인민군이 여기서 사물을 보던 곳인데 밤에 탱크 소리가 요란히 나서 자다가 문을 열어보니까 탱크 5대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인민군이 미군을 포로로 잡아서 가는 길이다 해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있으니까 가서 구경들을 하시라 하더라고요. 글로 구경 같은 사람은 전부 포로로 잡혀가지고서 전주까지는 전부 후송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4살이었네요. 그때는 밤이면은 어린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나면은 총질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아편을 먹여서 밤에 못 울게 했다고 그러시기도 하고 이제 양을 조절을 못해서 어떤 애는 죽기도 하고 그랬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들은 6.25를 생각하면 얼마나 큰 부모님의 희생으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가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데요. 6.25가 났을 때는 4살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이 하늘을 보면은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니는 거, 피난도 이제 가고. 저희 이제 아버님 6.25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금 아버지 얼굴을 기억을 못하는 나라가 지금 두 쪽이나 있잖아요. 남북한이 합심해서 통일이 된다면은 많은 발전이 있겠고 빨리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25가 났을 때 3살쯤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속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 생각이 나요. 이렇게 피난을 가서 유엔군이 마당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 있더라고요. 동족 간에 그렇게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왜 그걸로다가 사람들이 갈라져서 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6.25가 난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지리산 밑이거든요. 6.25라는 걸 내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와닿지는 않았고 강대국들이 자기들 욕심에 의해서 이 분단된 거에 대해서 나라가 강해져야지 강대국들이 무시 못하고 분단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도 제대로 된 리더가 있었다면 이렇게 분단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저는 53년생으로 6.25를 겪지를 못했어요. 저희 위로 오빠 한 분이 계셨는데 6.25 전쟁 때 총탄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에서는 대가 끊어져서 제가 아버지 엄마 산소를 제가 다 관리하고 저 맞다리 돼버려가지고 하여튼 6.25 같은 그런 민족 간의 이념이 달라서 이런 전쟁은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철이 들어서 학교에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 우리는 6.25 전쟁은 조선인민 해방이라고 그래서 뭐 3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해방이 안 되고 그 휴전선이 되었다는 걸로 저희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때도 저는 그냥 미국하고 남조선 계례도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세뇌 받았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하루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좋아요. 하루 나가면은 일단은 먹고 사는 돈은 벌잖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6.25에 대해서 아는 게 진짜 별로 없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지금 부모님이 60년대생이시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모르시니까 저한테 뭐 말씀해 주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셔서 전쟁이라는 거는 무서운 거고 굉장히 재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없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남북 분단에 대해서는 굳이 전쟁을 하고 한 민족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문제는 깊게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25가) 지난 지 70년이 되었다. 전쟁을 주도하였고 엉거주춤 전쟁을 멈춰놓은 미국인들은 과연 6.25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해 12월 미국의 심장부 뉴욕을 찾았다. 뉴욕 맨해튼 배터리 공원에 한국 참전 용사 기념비가 있다. 미국 전역에 139개의 한국 전쟁 참가 기념관과 기념비가 있다. 뉴욕 뉴저지주에만 10개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터리 공원에 있다. 검은 화강암 오베리스크에 유니언 솔저 시루엣이 허공에 뚫려 있다.
그 허공을 통하여 멀리 석양을 배경으로 한 여신상이 보인다. 여신상의 북쪽 미국 이민국이 있던 에리스 섬을 통하여 19세기 말까지 800만 명의 이민자가 들어와 미국의 20세기의 부를 이루었다고 한다. 반대편에서 보면 유니버셜 솔저 빈자리를 통하여 미국 부의 상징인 맨하튼 마천루들이 보인다. 2001년 9월 11일 테러로 파괴된 세계무역센터에 새로 지은 프리덤 타워가 돋보인다. 알카에다의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세계무역센터는 자랑스러운 미국 부의 상징이었다. 2차 대전 참여를 계기로 미국은 불황을 극복하고 세계 패권국으로 부상하였다. 히틀러가 방어를 잘못하여 2차 대전이 빨리 끝나버려 3년간 사용할 군사물자 재고가 쌓였고 막대한 군비를 추가 투입하여야만 하였다. 경기는 급 하강하고 해결책은 난감하였다. 뭔가 국제적인 긴급 사태가 필요했다. 1949년 11월 애치슨 장관은 1950년 아시아 주변 지역에서 조만간 사태가 일어날 것 예견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한국, 베트남, 타이완 중 하나이거나 또는 3국 모두였다. 그의 말대로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한국전은 대대적인 재무장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2차 대전 후 전후 경제의 유동성을 완전히 해결해 주었다. 전쟁 발발 후 애치슨은 다시 말했다. 한국이 와서 우리를 구해주었다. 한국전쟁에서 베트남 전쟁을 끝내는 1973년 파리 평화조약까지 23년간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지속적이고 수익성 높은 경제성장 시기가 되었다. 학자들은 이 기간을 자본주의의 황금 시기라고 한다. 자본주의의 황금 시기의 상징물인 쌍둥이 빌딩 세계무역센터는 1973년에 완공되어 알카에다의 가장 의미 있는 공동 목표가 되었고 2001년 9월 11일 납치한 비행기로 쌍둥이 빌딩을 공격하여 수많은 인명과 함께 빌딩을 폭파시킨다. 미국의 권위는 산산조각이 났고 야수 자본주의는 결정적인 상처를 받았다. 빠른 기간 내에 미국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만 했다. 세계무역센터 자리에 추모공원이 만들어지고 2014년 개장하였다. 나의 친구 조 회장은 성공한 이민자로 대한민국 황인종이나 50년 뉴요커로 트럼프의 지지자인 뉴욕을 안내하는 중 시간만 나면 트럼프 미국 제일주의를 나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조 회장은 트럼프가 차기 선거에서 승리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한국 참전비에 앞세워놓고 많은 사진을 찍어주느라 여념이 없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유엔으로 참가한 나라는 17개국이며 의료지원국이 5개국, 22개국이 참전하였다고 한다. 공산 측에는 전투부대 파견국이 3개국, 의료지원국이 5개국으로 모두 8개국이 참전하였다. 유엔군 측 사상자는 120만 명을 넘으며 공산군 측은 178명을 상회하며 합계 3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끔찍한 전쟁이었다. 민간인 희생자는 전투원 수보다 더 많았다고 하며 남북 이산가족은 1000만이 넘 인류 사상 가장 처절한 희생을 치른 전쟁이었다. 70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직도 6.25는 진행 중이며 우리 민족과 베트남 민족의 피해 대가로 자본주의는 황금기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언제고 꼭지만 틀면 나오는 수돗물처럼 제2의 6.25가 필요한 경우 언제나 다시 틀 수 있도록 남북한은 70년 동안 형제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그들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누를 수 있는 전쟁 시작 버튼은 보이지 않는 그들의 손안에 있다. 그들은 지금도 가끔 그 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6.25는 미국인에게 잊혀진 전쟁이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전쟁이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경찰권 발동, 포리스 액션이라 칭하며 잠깐 혼내주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다. 뉴욕 플러싱 베이사이드가에 있는 아담한 단독주택은 이춘범 회장의 자택이며 한국문화유산 선양회라는 간판을 걸어놓았다. 언론계에 근무하던 이 회장은 은퇴 후 20년간 부인과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으며 1층과 지하실에
발디딜 틈만 남기고 한국 관련 진귀한 유품 유물을 수집하여 꽉 채워놓았다. 여러 경로로 유품들을 수집하였으나 대부분은 소장자가 쓰레기로 버리는 것을 싼 값으로 구입하였거나 그저 얻었다는 것이다. 이 유품들은 한국전에 참전하였던 그들의 조부, 부모들이 귀국 시 전쟁 기념품으로 가져왔던 것들이다. 그러나 이 진귀한 것을 물려받은 2대, 3대들은 유품의 중요성을 모를 뿐 아니라 한국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집안에 짐만 대고 버리기도 쉽지 않은 이상한 고물덩어리였을 뿐이었다. 쓰레기차로 실려갔을 수많은 6.25 유품은 이제는 한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한다. 한국인에게는 의미 있는 유품으로 이춘범 회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수집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제는 보관할 장소가 없는 것이다. 만약 공간이 확보된다면 이제는 없어지고 말 이 진귀한 유물들을 계속 수집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인에겐 잊혀진 전쟁이나 6.25 유품으로 적은 박물관을 설립하여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하는 창을 만들어 양국 관계 정진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것이 그의 나머지 생애의 목표라고 한다. 6.25는 결코 오 같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47년 살고 있습니다. 골동분상을 딱 들리니까 한국에서 그 쓰던 벼루함이 있더라고요. 그게 시작이 된 거죠, 사실. 하지만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기록물을 한국 전쟁에 대한 그 중요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잊혀져 가지고 미국 사람들 자신들도 영어로 표현하면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 참 동족 상잔의 비극을 우리가 잊어버려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구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통틀어서 박물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외국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다, 이게 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건데 모른다고. 그래, 그럼 놔달라고. 그래, 거저 받은 것도 있고 또 싸게 그냥 한 것도 있고 뭐 그래요. 지나가다가 버린 것도 내 주워가지고 오는 적도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부분이 제가 무식한 그 미국인들한테 구입할 겁니다. 70년 동안 끝나지 않은 전쟁. 아직 8천만 명이 남아있으니 6.25를 몇 번 더 겪어야 하는가? 게르니카를 그린 피카소는 6.25 양민 학살을 전해 듣고 영감을 얻는다. 바로 한국에서의 학살이란 작품을 만들고 1951년 1월 파리에서 전시하였다. (2020년 6월에) 발간된 존 볼턴 자서전에 의하면 한미북 정상이 평화를 위한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아베와 입을 맞추어 남북 통일의 가능성을 적극 저지하고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 한다고까지 트럼프에게 조언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그 조언을 받아들여 북미 회담을 일단 중지시켰다는 것이다. 일본의 재부흥을 위하여? 미국의 야수 자본주의의 경기 부양을 위하여? 6.25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가? 아니다. 8천만 동포는 안다. 새로운 세계 질서, 평화와 협력, 깨어나는 초인류 국가, 21세기 대한민국에게 맡겨진 하늘의 뜻을